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메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간단한 거라서 여기 있는 이 펜비하인드 툴, 이 툴에 대한 기능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펜비하인드 툴은 말 그대로 앵커 포인트를 이동한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요. 어, 앵커 포인트라는 게 뭔지 한번 먼저 보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앵커 포인트. 뭐 하는 역할은 뭐 흔히들 얘기할 때 어떤 트랜스폼의 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펜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앵커 포인트를 옮기면 나중에 뭐 회전이나 뭐 스케일이나 이런 거 조절할 때 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죠. 혹은 뭐 스케일이 늘어난다든지. 네, 이거를 해주는 건데 사실 펜비하인드 툴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앵커 포인트라는 걸 좀 먼저 좀 본인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트랜스폼의 기준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앵커 포인트를 요 위치에 요쯤에다 가져다 놓고 뭐 이쯤에다 합시다. 그냥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안 할게요. 예, 제가 지금 뭐 어떤 좌표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 위치에다 옮겨 놓고 싶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포지션으로 이동을 한다면 포지션을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 포인트도 딸려가죠. 예, 딸려갑니다. 그런데 앵커 포인트만 이동을 시키면 이 좌표만 이동을 한다면 앵커 포인트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반대로 밀리게 되는데요. 예, 앵커 포인트만 조절했을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다시 한번 리셋 시킬게요. 앵커 포인트를 요쯤에다 가져다 놓고 레이어는 지금 이 위치 그대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좌표를 갖고 본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보세요. 먼저 포지션을 대충 옮겨서 그죠? 앵커 포인터가 이쯤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를 반대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치에 있던 곳.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두 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펜비하인드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펜비하인드 툴은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해주는 건 맞는데 앵커 포인터가 이동한 만큼 포지션의 좌표도 우리가 방금 했듯이 예, 포지션의 좌표도 동시에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보시면 지금 포지션의 좌표도 변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를 쓰면 좋은 점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좌표를 갖고 하면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될 거를 예를 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있습니다. 어떤 뭐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때 이 펜비하인드 툴로 무턱대고 움직이면 혹시라도 포지션의 좌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할 때 내가 펜비하인드 툴로 얘를 이동시키는 게 편할지 예,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앵커 포인트를 이동시켜 주는 건데 얘는 동시에 포지션의 좌표도 얘가 움직인 만큼 반대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펜비하인드 툴의 기능은 그런 거고요. 얘에 또 숨겨진 기능들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어떤 모디파이 키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앵커 포인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데 얘를 다시 리셋 시키는 거. 그게 Alt를 누르고 얘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포지션도 정 가운데 들어오고 앵커 포인트도 레이어의 정중앙으로 다시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얘를 Shif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 포인트는 제자리에 있고 레이어가 앵커 포인트의 위치로 가는 거죠. 정중앙으로.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숨겨진 기능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펜비하인드 툴의 숨겨진 기능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통의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예,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펜비하인드 툴에 숨겨진 기능 중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포토샵 같은 데서 여러분들 혹시 그 레이어 작업할 때 클로핑 레이어라는 기능을 쓰면 그 레이어만 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된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위치를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펜비하인드 툴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그렸어요.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얘가 요 새 그림이 요 마스크 가운데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 왔을 거예요. 그동안 마스크를 이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이고자 하는 곳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옮겨야죠. 아까 있던 곳으로. 예, 이렇게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게 불편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펜 비하인드 툴, 이 툴을 이용하면 쿨루핑 레이어처럼 마스크는 제자리를 고수하고 이 레이어의 위치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레이어의 위치만. 예, 이거 포토샵에서 이런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이 펜 비하인드 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마스크를 요쯤에다 그렸는데 그림이 안 들어와요. 새 그림이. 예, 난 새 그림을 요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얼굴 부분을. 이때 마스크를 이동하고 위치 이동하고 이러지 마시고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마스크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레이어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펜 비하인드 툴 이동할 때 이 펜 비하인드 툴 요거를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앵커를 이동하는 거고요. 예, 요거 이외의 부분을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클로핑 레이어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도 알아두시면 아마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대충 하자. 예. 네, 이런 식으로 마스킹 처리 쭉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이 새의 위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이 됩니다. 마스크 다 이동을 시키고 다시 레이어 이동을 시켜야 되고 위치가 요 위치 그대로 있어야 된다면 이랬을 경우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스크는 제자리에 가만히 두고 이런 식으로 위치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할 때, 방금 전에 봤듯이 제가 펜 비하인드 툴을 가지고 이 레이어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펜 비하인드 툴의 단축키가 Y죠. Y를 누르면 이렇게 펜 비하인드 툴로 바뀌고 드래그해서 위치 잡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또 작업이 끝나서 셀렉션 툴로 바꿔야 된다면 단축키가 V죠. 그래서 V를 눌러주고, 그죠? 이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있는 툴들은 대부분 그 릴리즈, 그러니까 눌리고 있는 동안에 저 키로만 작동되는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셀렉션 툴을 기본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펜 비하인드 툴을 잠깐 쓰고 싶다 하면 Y를 누르고 마우스를 키보드를 띄지 마세요. Y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조절하시고 끝나면 Y를 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이전에 선택됐던 셀렉션 툴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 있는 툴들은 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마스크를 또 하나 추가하고 싶다. 여기 있는 렉탱글 얘를. 그러면 단축키가 Q죠. 그래서 Q를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 툴로 바뀌어 버려요. 그냥 누르고 띄면. 그러면 추가를 하고 다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Q 키를 누르고 띄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원하시는 대로 추가를 하시던 뭐 하시고 키보드를 띄면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갑니다. 네. 핸드 툴, 뭐 줌 툴 다 마찬가지, 로테이션 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회전을 시켜야 된다. W 키를 누른 상태에서 띄지 말고 그냥 회전시키고 끝났으면 띄면 됩니다. 키보드를.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할 때 이런 단축키를 릴리즈하고 있는 동안 누르고 있는 동안 프레스죠.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작업 속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을 이거는 뭐 팁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램 프리뷰나 이런 기능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스페이스바가 플레이입니다. 스페이스바가. 그런데 이 스페이스바가 또 어떤 기능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글러브 툴로 작동을 되죠. 요거 글러브 툴. 누르고 있는 동안 글러브 툴로 작동이 되는데 이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제 무거운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글러브 툴을 이 스페이스바를
글러브 툴로 사용을 하려고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플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핸드 툴의 단축키 H를 많이 쓰게 돼요. H.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H를 누르면 바뀌어 버리니까, 예, H를 그냥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뛰면 다시 이전에 선택됐던 툴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바가 좀 더 뭐 경우에 따라서 에러도 많이 나고 해서 H2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H2는 여기에서도 작동돼요. 모든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옵션들이 많을 때, 얘를 스크롤 해야 될 때, 물론 이제 마우스 쓰시는 분들은 휠이 있기 때문에 편한데,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타블렛을 쓰기 때문에 스크롤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스크롤 할 때 핸드 툴을 많이 이용을 하죠. 이때도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칫하면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H를 누르고, 예, 이동을 하고 원하는 대로, 예, 그 다음에 H를 다시 띄면 원래 선택됐던 툴로 돌아가고요. 이 글러브 툴은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도 글러브 툴로 작동이 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 예, 근데 이거 역시도 타블렛 쓰시는 분들은 가운데 버튼을 누르기가 조금 불편해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으로 그냥 H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펜비하인드 툴의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인 스필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스필은 주로 이제 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 레이어에 영상 클립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만약에 인아웃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레이어에. 자, 인아웃을 잡았을 경우에 이쪽은 단지 인아웃 점만 잡힌 건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여기서부터 인아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뭐라 그럴까요? 영상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다른 곳에 영상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동 툴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레이어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되죠. 레이어 전체가. 그런데 이때 펜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스필이 됩니다. 스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 아웃 위치는 그대로 고수한 채 이 레이어만 밀고 당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필 툴로 작동이 되고요. 이 펜비하인드 툴은 이렇게 영상의 경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아까 봤듯이 굳이 펜비하인드 툴로 바꾸지 않아도 Y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 마우스를 띄면, 죄송합니다. 키보드를 띄면 다시 셀렉션 툴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필 툴 같은 경우는 셀렉션 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이때는 셀렉션 툴에서는 이 레이어 인아웃 있는 이 부분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 반대쪽 여기를 들어가면 스필 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스필 툴로. 예, 그런데 이제 얘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레이어만큼, 요 인아웃만큼만 얘를 잘라 버릴게요. 예, 워커 에어를 잡고 얘를 트림을 시켜 버릴게요. 그냥. 예, 다시 말해서 이쪽에도 지금 클립이 남아있고 뒤쪽에도 남아있죠. 예, 그래서 나는 여기만 쓸 거다 하고 이제 작업명에 렌더링을 여기만 걸 거다라고 했는데 영상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스필로 밀고 당겨야 되는데 이때는 셀렉션 툴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쪽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바깥쪽을 잡기가. 물론 뭐 잘 하시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요거 잘못 잡으면은 인아웃이 조절이 돼요. 그죠? 예, 이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펜비하인드 툴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펜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스필 툴로 이용을 해서 처음에 위치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원하는 곳, 예, 이동을 잘 시켜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작동하게끔. 그래서 오늘 그 펜비하인드 툴에 관련된 숨겨진 기능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툴들을 사용하는데 단축키를 이용하되 단축키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그런 어떤 보면 기능이죠.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작업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은 작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